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의 협박에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한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배드민턴 협회 조사 결과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다른 협회로 조사를 확대하고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여러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 손준호 선수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 작년 5월에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에 네. 중국 공안으로부터 전격적으로 체포를 당했거든요. 예.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 손준호 선수가 구금됐다는 이야기는 들려왔습니다만 손준호 선수가 어떤 혐의와 어떤 잘못으로 구금되어 있는지를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국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궁금해했었는데 10개월간 구금을 하다가 올해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나올 때 그러니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준호 선수가 어떤 혐의로 10개월간 네. 구금이 됐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손준호 선수 측에서도 항상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무언가 중국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있었어요. 그게 게다가 이제 손준호 선수가 K리그 1 복귀를 위해서 몸을 만들다가 전북 현대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네. 석연찮은 이유로 전북 현대에서 훈련까지 하고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럼요. 오래 뛰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전북 현대에 입단한다고 다들 생각했던 게 몸을 만드는 걸 전북 현대 측의 도움으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 석연찮은 이유로 계약이 안 됐고 수원 FC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손준호 선수가 K리그 1에 복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국제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네. 축구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해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준호 선수가 또 중국에서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취임하면서 이번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을 치르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했지 않습니까? 선발 명단에 손준호 선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중국 쪽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축구협회 쪽에서. 예. 그래서 손준호 선수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건가? 왜 무슨 리스크가 있지? 라고 또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는데 그저께 중국 축구협회가 네. 손준호 선수를 승부 조작을 한 선수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영구 제명하겠다. 네. 중국 축구 내에서 영구 제명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고 그리고 앞으로 피파의 승인을 얻어서 전 세계 축구계에서 손준호 선수를 영구 제명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손준호 선수와 많은 우리 축구 팬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 해명 네. 기자회견에서 손준호 선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나요, 그러면? 손준호 선수의 핵심은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 공안의 협박에 의해서 중국 공안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부 조작을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 가족들까지 체포하겠다.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너의 가족들도 체포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라. 이런 협박을 계속했고 본인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가깝긴 하지만 외국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까지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니까 손준호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네. 거짓 자백을 했고 이후에 중국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결과 바로 잡으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계속 승부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 그래서 구금 기간이 계속 길어졌고 나중에 결국 판사와 중국 사법 당국과 폴리바게닝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 뇌물 형태처럼 뇌물을 수수했다,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석방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결국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승부 조작으로 구속이 돼 있는 산둥 타이산의 팀 동료인 진징다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이 진징다오 선수와
손준호 선수가 친했어요. 왜냐하면 산둥다오에서 이 선수가 한국어가 가능했거든요. 한국어 가능해서 두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초기에 손준호 선수가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돈 거래도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주고받은 그 정황들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중국이 네. 사실은 연봉이 굉장히 고액 연봉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체불되고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가끔씩 서로 이제 돈 거래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빌렸다가 갚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진징다오로부터 그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경기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뒤에 네. 손준호 선수 계좌에 진징다오가 우리 돈으로 한 3,700만 원, 중국 돈으로 약 20만 위안을 입금을 했어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 공안과 사법당국은 손준호가 승부 조작을 했을 거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게다가 진징다오는 승부 조작의 대가로 이 돈을 줬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손준호 선수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진징다오로부터 그 20만 위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좀 많이 이 부분은 아쉽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항이잖아요. 네. 손준호 선수가 결백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피파의 그 승인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손준호 선수는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입증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승부 조작이 아닌 그 다른 요건으로 돈을 받은 다른 이유로 석방이 됐다면 판결을 받았다면 중국에서의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판결문을 공개해 달라라고 했는데 판결문이 지금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명과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만 네. 뚜렷하게 중국 측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의문점들이 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3천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네. 워낙 크다 보니 이거를 기억을 못할 수 있나 그리고 혹여 못했더라도 네. 이렇게 좀 일이 커졌던 상황에서는 확인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준호 선수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진징다오와의 돈거래가 있었던 그 시기에 네. 사실은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진징다오가 그동안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런 내역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중국에서 이제 위챗을 통해서 이제 그 거래를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중국 공안이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해 갔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돌려받고 부인이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그 기간 만에 자료는 포렌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와 손준호 선수 측 에이전시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돈거래가 있고 중국 돈 위안화로 계산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큰 돈인지 인지를 못했고 그 선수에게 가끔은 본인도 뭐 1,000만 원어치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어치의 선물도 준 바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해준 것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돈을 갚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 네. 뭐 단순하게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일반인들의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는 3,700만 원의 돈이 너무 갑자기 큰 돈이죠. 계좌에 핸드폰에 계좌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왜 보냈니라고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돈을 받은 것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확인하지 않은 건 좀 다르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 기억을 빨리 되살려야 되겠지만 본인이 왜 돈을 받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사실 이건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손준호 선수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 그리고 이 돈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손준호 선수의 축구 생명에도 참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면 중국에서 안 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피파가 이 징계를 수용하면 국내 리그에서도 뛸 수 없는 거라고요. 못 뛰죠. 왜냐하면 전 세계 리그에서 뛸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 K리그에서 승부 조작을 했던 그 최성국 선수가
승부 조작으로 K리그에서 영구 제명 판결을 받았거든요.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는데 최동국 선수가 일정 뭐 본인이 반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뒤에서는 마케도니아 리그로 이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마케도니아 리그를 실제로 뛰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었고 또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피파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동국 선수 같은 경우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선수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동국 선수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 뛸 수 없도록 영구 제명하겠다라고 조치를 했고 마케도니아 리그에서 퇴출당했거든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피파가 받아들이고 승인해 준다면 손준호 선수는 더 이상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일단 중국의 판결문도 뭐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하고 손준호 선수도 워낙 억울해하니까 네. 우리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라든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손준호 선수가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리바게딩에 의해서 그동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귀국하고 나서 우리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에 본인의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을 다 하고 네.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거든요. 본인 혼자 꾹 안고 가다가 본인 표현 그대로를 옮기면 중국 측에서 갑자기 변심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나는 이제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그동안에 입을 다물었던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도와주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도 피파의 결정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손준호 선수가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손준호 선수의 편에 서서 피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손준호 선수와 중국 측 어떻게 보면 손준호 선수 측에서는 중국도 역시 주장만 있다, 증거는 없다라고 하지만 중국 측은 어쨌든 돈이 오고 간 기록을 갖고 있고 계좌 내역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증언을 확보했잖아요. 승부적 주범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손준호 선수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도 지금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예, 참 손준호 선수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고요. 저희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얘기도 해보죠.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또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선수들 뒤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 이번에 문체부의 조사 중간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성공 보수를 임원들이 받아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페이백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회장과 그 회장 측근들이 후원사로부터 후원 받는 용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뒤에서 몰래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내용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나눠 썼다. 그 돈이 2년간 한 3억 원치 전에 물품을 썼거든요. 근데 드러난 일만 본다면 그 회장 김태규 대한배드민턴 회장 같은 경우에 충남 배드민턴협회 출신인데 태안 같은 경우에 태안 배드민턴협회에 4천여만 원어치의 용품을 보내줬다. 예. 근데 다른 지역에는 2만 7천 원어치의 용품을 보내줬다. 이건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임의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태안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4천여만 원의 용품은 서울시에 배정된 거에 20배 가까워요. 태안의 배드민턴 시장 그리고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서울보다는 작다고 보거든요. 네. 20배 이상 큰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측근 챙기기, 자기 조직 관리하는 용으로 이걸 임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폰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임원들이 일을 할 거잖아요. 스폰서 계약을 위해서 협회 임원들이 나서게 되는데 스폰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회장과 전무가 스폰서 계약을 성공했으니까 나 성공 보수를 달라. 네. 라고 해서 성공 보수 6,7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 내규에는 임원은 성공 보수를 받아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받아갈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걸 뒤로 받았다는 거고 또 하나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이 임원의 성공 보수에 화가 나는 게 지난 2021년에
후원사로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계약을 맺은 용품 후원사로부터 그 선수들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이 있었어요. 네. 포상금이 있었는데 그 포상금을 없애는 걸 결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포상금과 후원금은 없애버리고 본인들은 성공 보수를 챙기고 있고 정말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비단 대한체육협회,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 네.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전반적으로 체육계 비리센터를 운영해서 좀 접수를 받겠다 했는데 여기에서만 7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 체육계 전반에서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상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사실 체육계의 이런 어둠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 계속 쌓여왔던 그야말로 적폐예요.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올림픽이라든지 큰 국제 대회가 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때 가끔씩 수면 위로 드러났죠. 하지만 이후에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 사실 과거 2016년 그리고 2004년, 8년 다 있었거든요. 다 똑같이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조금 바꾸는 척하면서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쌓여와서 지금까지 이 비리가 커졌는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체육계는 죄송한 얘기지만 자정 능력을 상실한 단체들입니다. 네.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처럼 문체부가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드러난 이 문제들 다음에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을 새롭게 대수술하고 대개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개혁하고 대수술이 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큰 대원칙은 이겁니다. 협회와 경기연맹은 경기단체들은 선수를 위해 존재한다. 예. 이 대원칙을 지켜주면 됩니다. 협회를 위해서 선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위해서 협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보십시오. 협회를 위해서 선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동안 일처리를 해온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 후원 계약을 개인 후원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유를 그동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묵살한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위해서 라는 명분 아래 결국 협회가 장악하겠다, 통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협회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우선되는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네, 참 선수가 오롯이 경기에 잘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